어차피 오늘 망했네? 무조건 실패합니다. 뭔가 부족해. 이거 하나 하면 오늘 하루 성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를 계획형 인간으로 바꿔준 일정 관리 시스템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또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간단한 원칙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 채널을 언뜻 본 사람들은 제가 엄청난 계획형 인간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블로그에 이런 일기를 썼었거든요. 나에게도 한적한 주말 아침에 카페 몇 주 해보니 확실히 나는 계획형 타입은 아니다. 이것들은 2021년 2월의 일기입니다. 그랬던 제가 요즘에는 이런 캘린더를 쓰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의욕이 과다인 편인데요. 아무 계획 없이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목표랑 현실의 괴리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제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요즘의 변화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먼저 제가 사용하는 툴들입니다. 종이 플래너, 구글 캘린더, 투두이스트, 헤비 트래커. 종이 플래너는 꼭 이거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종이랑 펜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 구글 캘린더는 무료로 다운받아져 있으실 테고요. 투두이스트도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헤비 트래커는 보조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떤 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다 쓰라는 소리도 아니고 꼭 이 어플들을 쓰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고 그 특징을 참고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왜 종이랑 펜이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이렇게 좁혀가는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걸 왜 세워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죠. 원래 저렇게 촘촘히 계획을 세워놓으면 무너지기도 쉬운 거 아시죠?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시간대가 다 무너지잖아요. 이미 10시 지났는데 이거 못했네? 어차피 오늘 망했네? 근데 자기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뼈대를 잘 세워놓으면 도미노가 아니라 레고가 됩니다. 만들 건물이나 로봇의 모양은 대략 정해져 있고 그냥 부가적인 것을 요리조리 뺐다가 넣었다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올해 내가 중점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합니다. 저는 3가지를 정했는데요. 3가지 넘게 하지 마세요. 중구난방됩니다. 심지어 저는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안 그러면 까먹거든요. 이게 확실히 잡혔다면 이제 월간 목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3가지 목표에 관련해서 이번 달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적어요. 근데 이 월간 목표 처음부터는 꼭 숫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만약 올해 목표가 날씬해지기, 영어 공부하기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2kg 감량하기, 영어 공부 20시간 하기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다음은 예상이 가시죠. 월간 목표 세운 것을 보고 주간 실천 사항을 세웁니다. 이번 주까지 토플 문제집 100초까지 풀고 복습하겠다. 이번 주에는 헬스장을 3번 가서 1시간씩 운동하겠다. 한 가지 목표에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이 1~2개씩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세워놓으시면 일정 관리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 주간 실천 사항들을 매일 그날의 가용 시간을 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배분해서 넣는데요. 일주일치를 바로 다 넣기보다는 매일 아침에 그날 스케줄을 보고 넣든가 전날 자기 전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못한 것들은 다음 날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죠.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리 일주일치를 하루하루 빡빡하게 짜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툴들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원래 저는 작년까지는 대략적인 할 일들만 쭉 적어놓은 어플 1개만 썼어요. 투두메이트. 이걸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할 일을 나눠놓고 썼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뭔가 부족해. 이제는 약간 일의 순서도 미리 지정해놓고 싶고 좀 더 우선순위인 일을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구글 캘린더와 투두이스트를 쓰게 된 거랍니다. 원래도 구글 캘린더를 쓰기는 했지만 그냥 일정 위주였어요. 이날 누구를 만난다, 이날 레슨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여기다가 해야 할 일도 통합을 시킨 거예요. 투두이스트로 건너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여기다가 오늘 몇 시에 뭐를 하겠다 이렇게 적으면 구글 캘린더에 바로 동기화가 돼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일정 스케줄이에요. 어디 병원 가야 되고 누구랑 만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기본 구글 캘린더에다 쓰는 겁니다. 투두이스트에서 입력한 것들은 파란색이에요. 물론 캘린더 앱에서 이렇게 할 일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구글 캘린더에서 적은 게 투두이스트로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동기화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일정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투두이스트 체크를 해제하면 해야 할 일을 뺀 나머지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시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같은 할 일이 있어요. 제 모닝 루틴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시간에 영양제 먹고 이 시간에 책 읽고 운동 간다 이런 게 대략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매일 일정이 같을 순 없으니까 좀 시간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리조리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간 이동된 사항도 투두리스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사항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인간인지라 절대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역시 이렇게 계획 짜는 건 오바야 하고 다 때려치게 되거든요. 근데 다음 2가지 원칙을 잘 활용한다면 절대 결말이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랑 원싱 활용하기입니다. 혹시 아까 색깔 보면서 빨간색 궁금하셨던 분 없나요?
저는 하루에 한 개의 할 일을 꼭 빨간색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한다 이거예요. 다른 파란색들 하나도 안 해도 이거 하나 하면 오늘 하루 성공. 이건 구글의 메이크 타임에서도 하루에 하나씩 꼭 하이라이트를 설정해서 그걸 끝내도록 해라 이런 조언도 있었고요. 원싱이란 책에서도 강조해요. 나의 단 하나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모든 일들은 다 필요 없다. 그만큼 그 일 하나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보통 직장인 기준이라면 하루에 2시간 정도의 일이 적당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게으름 피우다가 혹은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계획한 대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다? 근데 빨간색으로 설정한 일을 할 시간이 되었다? 그럼 앞에 거는 그냥 미련 없이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중요한 일에 몰두하세요. 그것만 끝내면 하루 성공입니다. 그럼 어떤 일에 빨간색을 설정할까요? 아까 우리 초반에 연간 목표 적은 거 기억하시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꼭 자신의 목표랑 관련된 일들을 하이라이트로 설정하시고 그거 하나만큼은 오늘 꼭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빨간색이 꼭 그 일이나 공부에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한 번씩 빨간색을 넣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내 소중한 사람들이랑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면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도 좋겠죠?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빨간색 할 일은 오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파란색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럴 때 부가적으로 헤비 트래커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보고 내가 최근에 운동을 좀 안 했네 싶으면 운동, 독서를 안 한 지 며칠 되었네 싶으면 독서. 저는 그 앱으로 데이 스탬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앱스토어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앱은 정말 많으니까 한번 헤비 트래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널널하게 계산하기입니다. 저렇게 시간 계획을 세우면 꼭 허덕이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입니다. 본인 생각보다 20에서 30%의 여유 시간을 더 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이 그만큼 안 될 수도 있고요. 내 집중력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대화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걸릴 것 같다 싶으면 15분을 더해서 1시간 15분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2시간 걸릴 것 같다? 2시간 반으로 넉넉하게 잡아놓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작심삼일이 될지 이런 계획 습관이 유지가 될지 결정될 정도로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여유롭게 잡으세요. 이렇게 몇 주를 잘 해봤는데 자꾸 밀리고 밀려서 주간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번쯤 멈춰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방법은 주간 목표를 기준으로 요리조리 하루 일정을 조정하면서 일정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러 방법들 보고 자신한테 맞는 거 선택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만나요.